여러분, 대선을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원칙도 무너지고 X도 무너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라고요. 아직까지 정부까지 동의 안 했다고요. 더불어민주당만 지금 신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만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건가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문재인 정부 자체가 특히 기획재정부 자체가 청와대의 꼬봉이에요.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의 하수인이에요. 괴뢰재정부라고 제가 말을 달았잖아요. 괴뢰가 꼭두각시란 뜻입니다. 꼭두각시 재정부예요. 뻐겨도 계속 뻐길 수가 없는 홍백기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뜻대로 갈 겁니다.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뭡니까? 일단 세금 줄여주겠다는 거예요. 세금 줄여주겠다. 뭐 종부세든 양도세든 공시가든 건강보험료든 다 줄여주겠다. 다 줄여주겠다.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공시가격입니다. 2021년도 공시가격이 여러분 알다시피 19.08% 올라갔습니다. 내년에 지금 계획대로 하면요. 매매가격이 13.73% 올라갔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20% 이상 올라가야 돼요. 20%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0% 하겠다. 0%. 이게 0%는요. 올해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올해대로 하겠다. 그럼 올해만큼만 세금 내라. 올해도 사실은 여러분 공시가격이 올라간 바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뭐 건강보험료, 뭐 상속세 안 올라간 게 없습니다. 안 올라간 게 다 올라갔어요. 다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그것도 올라갔습니다.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60개 지표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60개 지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 올라갔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하고 다급하죠. 지금 이재명 대선 후보는 뭐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해왔던 원칙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죠. 공시가격을 현실화시킨다는 원칙 말입니다. 이제는 0%로 가면 내년에는 원칙까지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면 2021년 13.7%가 올랐기 때문에 공시가격은 거의 2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시가격을 안 올리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안 올리겠다는 거.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공시가격에 이렇게 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모든 게. 게다가 세금 상한선도 만든대요. 세금 상한선도.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조정한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부동산에서 세금이 많이 올라간 이유가 공시가 올리고 그죠? 그 다음에 가표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올렸죠. 게다가 집값까지 급등했으니까 이게 세금이 폭탄이 됐던 거거든요. 이거 다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다 조정하겠다. 참 이런 걸 보면서요. 참 웃었어요. 그런데 진짜 웃기는 거는요. 1년 한시적입니다. 1년 한시적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1년 한시적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될 때까지만 세금 인하해 주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 우리 국민은 지금 문재인 정부 4년 내내 세금 폭탄 때문에 하소연하고 절규를 쏟아내고 그야말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피눈물을. 그런데 뭐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건가요? 1년 동안 공시지가를 0으로 해서 안 올려서 결국 세금을 더 다운시키게 주겠다. 그러면
2022년은 그렇다 치고 2023년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2023년은 그때는 또 폭등시키나요? 참 이런 걸 보면 원칙도 X도 없다고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X 답 나오지 않으세요? X. X 답 나오죠. X 답은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원칙도 없고 X도 없습니다. 원칙도 없고 X도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게 X가 없는 것 같아요. X가 있는 것 같아요. X가 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를지는 여러분들이 정해보세요. 저는 진짜 그냥 쌍욕을 하고 싶을 정도예요. 이게 말이 되나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집을 살 때도 취득세가 8에서 12% 올랐습니다. 12%면 지금 몇 배입니까? 12%면 4배입니다. 4배. 세금을 4배씩이나 올리는 무식한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는 2배씩 다 올렸습니다. 2배씩. 2배씩 다 올렸고요. 팔 때 양도소득세는요. 심지어 말입니다. 2주택자, 3주택자에게는 폭탄 중에 폭탄이었습니다. 폭탄 중에 폭탄. 어느 정도냐? 2주택자는 최고세율이 71.5%고요. 3주택자는 최고세율이 82.5%예요. 그래서 모두가 피눈물을 흘렸다고요. 피눈물을. 그 고통을 살려달라 하소연한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 종부세만 하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40만 명이 냈지만 2021년에는 102만 7천 명이 냈습니다. 세액만 하더라도 1조 8천억을 해서 8조 6천억까지 올라갔어요. 8조 6천억까지. 그야말로 4배가 넘는 돈이잖아요. 4배가 넘는 돈. 5배 가까이 되죠. 이런 정부가 지금에 와서 표가 안 나오니까. 쉽게 말하면 지지도가 낮으니까 온갖 것 다 해주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참 안타깝죠. 세금 폭탄 아니라고 했는데 실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보니까 여러분 OECD보다가 월등하게 높은 세금 폭탄입니다. 2018년까지 OECD 평균은 1.07%입니다. GDP 대비. 대한민국은 2021년에 1.22%예요. 그러니까 보유세,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보유세가 이만큼 폭탄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들의 이야기 도대체 될까요? 이들이 하고 있는 이 꼼수 있잖아요. 꼼수. 제발 이 꼼수 잡자고요. 말로는 그럴듯하게 화려한 말잔치로 사람들을 잘 속입니다. 사람들을 잘 속입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속이기만 했지 그때가 넘어가면 말짱 도루묵이었어요. 2020년이죠.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도 그랬고요. 2021년 재보궐선거 때도 똑같았습니다. 속지 말자고요. 돈 퍼주고 제도 개선해 준다면서 난리를 쳤지만 선거가 끝나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꼬리를 싹 감추고 말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말입니다. 너무 꼼수가 심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솔직히 많이 해요. 낮춰준다고 하는데 얼마나 낮춰줘야 될지 봐야 되지만 이게 결국 일시적이고 지금 표가 안 나오니까 특히 수도권에서 표가 안 나오거든요. 수도권에서 지금 표가 얼마나 떨어졌나 하면요. 와 이게 거의 1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수도권에서는요. 수도권에서는 10% 이상 차이가 나니까 겁나는 거죠. 이제 겁나는 거죠. 이대로 가다가는 대선에 필패하겠구나. 지금 부동산을 가지고 사탕발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한 듯 보입니다. 여러분 속지 맙시다. 속지 말자고요. 우리 경제 제대로 돌아갈 때까지 속지 말자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